네, 오늘의 핫 종목 먼저 알아보시죠. 네, 여러분 가장 궁금하신 것이 에코프로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여부가 될 겁니다. 어제 82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니 그래도 또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러니까 네. 중요한 또 2차 전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었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된 이런 그룹주들은 잠정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되었고요. 장중에 실적 발표한 전후에 미리 갭 상승한 출발한 주가가 그 상승한 주가를 지키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정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쇼크까지는 아니었지만 에코프로의 실적 추정치가 1,900억대, 약 2,000억에 가까웠었는데 1,7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추정치에 미치지 못했고 또 이에 따른 이제 리뷰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보고서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하나증권에서 관련된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Great Company but Bad Stock, 즉 위대한 기업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좋은 주식은 아니다 하는 부분 자체를 나타냈었고 목표가를 45만 4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45만 원이면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내려잡은 건데요. 그렇죠. 현 시점의 지금 주가가 76만 9천 원이기 때문에 45만 4천 원이면 사실상은 실제 매도 리포트고 보통 이럴 경우에는 바이에서 이제 홀드로 하향을 한다든지 관련된 투자 의견만 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 국내 증권사에서 0.2%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매도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드디어 목에 방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2, 3주 전쯤 유진의 한병화 연구원이 관련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는 보고서를 내놨죠. 하지만 그때도 매도 리포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보면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뜨거울 것 같고요. 어제 이 리포트가 나온 직후에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이버 종목 토론 게시판에 좀 들어가 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한동안 접속이 안 됐어요. 서버가 폭주해서 다운이 돼버렸고요.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요? 그렇죠. 종토방에 그 서버가 폭주해서 다운이 돼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나절에 겨우 접속을 하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이 어제 하루 만에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은 시청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럽과 미국 쪽에서 진행하는 대다수 프로젝트가 5년에서 7년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때 우리가 최장으로 보더라도 보통 한 5년 정도까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현 시점 2027년도 밸류를 땡겨와가지고 살펴보게 되었을 때 적정 기업 가치는 약 11조 8천억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45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온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뭐 우리가 2030년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상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단기적으로 5년 후 기업 가치 이런 부분을 벌써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그리고 수산화 리튬, SK 이노베이션, 리사이클, SK 에코프로 CNG 같은 이런 이런 핵심 자회사들, 비상장이죠. 핵심 자회사들, 이런 성장성과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오버슈팅 교관과 좀 부담스러운 주가인 게 맞다 하면서 이런 목표가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 공부하신 분들은 관련된 리포트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와 관련돼서 워낙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장 시작 이후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관련된 반응이 분명히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주주분들의 이런 걱정, 우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은 아끼고요. 그리고 장 시작 이후에 관련된 흐름들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만 여기에서 소외되면 어떡하나라는 포모 현상 아직까지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에코프로 그룹주가 급등해서 주식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부분은 정말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또 개장이 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또다시 투자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2차 전지 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사실 2차 전지 소재주의 랠리가 나타났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6% 올해 들어서 올랐습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름세 물론 좋았지만 4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셀 업체들도 요즘에 약간씩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시장의 화두가 이제 2차 전지의 고평가 논란이 워낙 맞아요.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실적 시즌에 좀 돌입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기업 가치의 고평가 여부를 논하는 거는 이제 실적 대비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돼 있나 요거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급격하게 늘어나 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즌인 것 같고 그 측면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실적을 조금 분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영업이익이 332억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좀 대폭적으로 좀 상회하는 실적이 좀 발표됐는데 제가 가지고 온 표를 좀 통해서 좀 보시면 미국 쪽에서 이제 IRA 법안의 이제 세부 법안 중에 전기차 배터리 셀 그 1kWh당 3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혜택이 이제 AMPC라고 하는 현지 생산 세액 공제 그 법안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2023년 1분기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반영이 좀 되기 시작해서 영업이익이 보시면 작년 4분기에 2,374억 정도 했었던 게 한 1,0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이 애드가 되면서 6,332억으로 이제 발표가 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좀 받는 부분들이 이익단으로, 그러니까 원가가 좀 빠지는 효과가 좀 발생을 좀 하기 때문에 이익단으로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IRA가 이제 시행이 되고 우리가 이제 IRA를 통해서 많은 혜택에 대한 여부나 이제 수혜에 대한 여부를 이제 분석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받는 업체들이 이제 추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부터는 2차 전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에코프로 BM은 살짝 비싼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만 이 혜택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체들, 특히나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이제 증익 효과가 좀 센 셀 업체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미국에 현지 조달해야 되는 부품들, 분리막과 전해액이 핵심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해야 될 줄 알았는데 양극재는 현지 조달, 그러니까 현지 조달 굳이 안 해도 한국에서 조달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LNF 이런 업체들은 미국 투자를 안 하고 국내 투자로 선회하면 투자 비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IRA의 수혜주를 좀 선별해 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2차 전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고, 이제 삼성 SDI도 지금 뭐 이제 현지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이 중장기적으로 한 40조 가량의 세제 혜택을 좀 누적적으로 좀 받을 것이라고 좀 예상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 삼성 SDI도 충분히 매력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이제는 또 바톤 터치가 될 수 있을지, 동진 세미캠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네,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도 동진 세미캠은 IR의 극보수적인 네. 기업이죠.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이제 IR 정책에 대한 일부 변화가 나타나면서 부회장이 관련된 이런 IR을 진행을 하는 등 시장에서 소통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노광 공정에 쓰이는 PR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특히나 EUV 국산화가 가파르게 진행이 될 때 그와 관련되어서 EUV 한 개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는 PR, 이쪽이 삼성전자로부터 승인,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국산화, 양산이 본격화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이 중심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은 이제 시장에서 흐름 자체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에서 일부 수급이 좀 이탈이 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IT 소부장으로 넘어갈 때 좀 저평가되면서 또 IT 소부장 네. 내에서도 특히나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시장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철강 업체, 화학 업체, 심지어 바이오 업체 내에서도 나도 2차 전지 관련주야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한다. 네.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다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확실하게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동진 세미캠이기 때문에 IT 내에서도 즉 반도체 내부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기업들을 또 찾다 보니까 관련된 동진 세미캠 오늘 이와 관련돼서 좀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노스볼트양 이제 관련된 전기체 2차 전지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2차 전지 음극재용 실리콘 첨가제와 그리고 양극재용 CNT 조전제 이 부분을 공급을 하는 부분이고 노스볼트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향으로도 관련된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실체를 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로는 이제 IT 내에서도 즉 반도체 내부에서도 2차 전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후성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 특수가스이기도 하지만 관련된 전해액 관련 사업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인텍플러스 관련된 탐방 라이브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그 담당자가 이제 관련된 사업부를 설명을 할 때 인텍플러스가 총 3개의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사업부가 하고 있는 쪽이 바로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쪽인데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올해 수주 규모가 작년에 100억대에서 올해 300억대로 이렇게 3배 정도 커질 수 있다 하는 부분 자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인텍플러스와 그리고 이번 주총 시즌에 관련 사업 진출을 알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이런 기업들도 IT 소부장 내에서도 이런 2차 전지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번째 종목도 반도체 내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PSK가 되겠습니다. PSK 어제 상당히 크게 급등을 했었죠. 인텍플러스 앞서 말씀해 주신 종목도 11%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어떤 모멘텀으로 오른 건가요? 네, 사실 이제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이제 감산을 전반적으로 좀 하면서 네. 이제 업황의 저점을 좀 다지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삼성까지 감산을 좀 하게 되면서 이제 삼성까지 감산하는 거는 업황에 이제 찐바닥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시황이 좀 언급이 좀 되면서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특히나 좀 셌습니다. PSK 같은 경우는 이제 9% 정도 좀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투자자의 관심이 이제 반도체 투자 중에 이제 어떤 것을 사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는데 이제 주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3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지금 하이닉스 상황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삼성의 그 삼성향 점유율이 좀 높은 업체들이 향후에 반도체 이제 업사이클로 좀 진입했을 때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향 이제 점유율이 좀 높은 업체들은 PSK와 사이맥스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핵심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의 핵심은 이제 EUV죠. EUV라서 여기에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SNS텍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동진 세미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좀 SNS텍은 최근에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는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법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세부 법안을 좀 보면 중국에 투자하면 세금 공제를 조금 이제 제한을 두겠다고 좀 이제 법안에 일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의미는 뭐냐면 미국 쪽에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에 탈중국 미국 현지화 투자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또 PSK와 코미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미코,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좀 포인트를 맞춰서 반도체 업체들을 좀 선별을 좀 해 나가야 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시즌이지 않나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감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 또 업황에 비해서 주가는 선행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서서히 이런 종목들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5번째 종목입니다. 건설 쪽에서 SC 엔지니어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제가 앞에서 어느 정도 힌트는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업체가 아니지만 신규 2차 전지 관련주를 찾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제 점검했었던 기업이 바로 SC 엔지니어링이었고요. 관련되어서는 기업 담당자와 좀 통화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원래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EPC 업체입니다.
업체입니다. EPC 업체인데 작년에 이제 자회사 100% 자회사죠. 셀런텍을 이제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확실하게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본업단의 개선 자체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네. 최근에 제가 공시와 뉴스를 찾는 과정 속에서 또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새로운 그 부분 자체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아,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와 순서? 관련돼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2월 21일 날 나와 있는 공시를 보면요. SK 머티리얼즈 그룹 폴팅과 이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그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SK 머티리얼즈와 그리고 미국의 포틴 테크놀로지 합작사입니다. 즉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부분이죠. 네.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조인트 벤처의 이런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 설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3월 달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찾아봤더니 관련해서는 새만금 개발청과 2차 전지 특화 단지 네. 대기업 이렇게 조성하는 부분이 1조 2천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에 따른 투자 관련주로서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담당자가 전화를 했고 네. 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한다 하는 부분 자체를 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체크를 해봤더니 뭐 화학업체, 철강업체, 바이오 업체들도 2차 전지만 묻으면 관련돼서 좀 그렇죠. 부각이 되는 모습이 예. 나타났기 때문에 2차 전지 외단에서 뭐 건설이나 그리고 그 외단에서 우리가 뭐 화학업체라든지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SC 엔지니어링 점검을 해봤고 관련된 이런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확실하게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새만금과 관련해서 2차 전지 뭐 공장을 설립한다. 이 이슈로 인해서 3월 말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맞아요. 예. 그와 관련된 내용 자체에 따른 셀온 뉴스가 좀 나타나고 있고 이번 내용이라든지 이런 리스크 요인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네. 알파홀딩스라는 지금은 거래 정지되어 있는 관련된 시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불확실성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시장 오해인 게 시비라는 것 자체가 향후에 채권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도 추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셀온 뉴스와 그리고 일부 시장에 따른 불확실성 자체는 좀 나타나고 있고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또 시장에서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하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의료기기 내에서 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디오가 요즘에 소리 소문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는 12.24%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디오 어떻습니까? 네. 디오는 사실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12% 정도 급등을 좀 했는데 조금 시장에 상징적인 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돼서 좀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뭐 노이즈가 상당히 좀 많고 기존 주도주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이제 관망세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고 약간 좀 차분하게 실적 시즌을 좀 대비하는 구간에 좀 돌입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한다는 얘기는 네. 실적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작업을 우선은 하고 후에 뭐 이제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이제 작업들이 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제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좀 많이 적자가 났다가 올해 급격하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혹은 작년 4분기에 적자가 났다가 올해 1분기부터 증익이 나오는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디오도 그렇고 이제 IT 쪽에서는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나 월덱스가 또 1분기에 또 호실적을 좀 발표할 것이 시장 예상치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그리고 레저나 엔터 쪽에서는 뭐 아난티나던가 이제 티웨이 항공의 실적이 좀 견주하게 나올 수 있고 전부 다 이제 디오처럼 턴어라운드를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좀 주목해야 되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진성TC라던가 태광 이런 업체들이 1분기도 호실적을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은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들을 찾는 작업들을 위한 관망세에 좀 돌입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우리도 한번 좀 기다리면서 좀 체크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숫자가 나와주는 종목들 주목을 해보자라면서 유망 종목들 줄여주셨습니다.